좋아요, 구독! 시총 상위주 종목들을 살펴보더라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더 많은데 특히나 시가총액 1위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세대 메모리라고 불리고 있는 3차원 D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소식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력을 더 기대해 봐도 될까요? 보통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관련된 중소형주가 강한 특성들이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이어졌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차세대 반도체 쪽에 대한 반응보다는 최근에 블록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시장 안에서 오늘 아까 짚어주신 수급 요인처럼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가 동시에 시장을 사주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1월에 계속 매도를 해오던 기금 주체 같은 경우가 다시금 거래소에 매수를 가담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가 함께 강한 모습이고 여기 더해져서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보통 이렇게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나왔을 때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해주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색깔 같은 경우는 오늘 기점으로 좀 바뀌었어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장. 대형주 중에서도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 대표적으로 주가가 강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의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틀 이어지는지 봐야 되겠고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대형주만 강한 시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전에 중소형주만 강한 시장이 1월 초에 있어 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시장 안에서 시세가 먼저 났던 종목 중에서도 1등주를 볼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2등주, 3등주 플레이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중소형주는 1등주 쪽, 그다음에 대형주군에서는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제품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를 최초로 접목한 휴대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울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섹터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 모멘텀이 소멸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둘 중에 선택하자면 기대감이 소멸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1차적으로 갤럭시 새로 나온 그 S24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고요. 말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사고 싶다라는 그런 구매 욕구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또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라갔던 섹터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그 모든 섹터였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은 지난 12월부터 무려 6배나 올랐고요. 또 한편으로 장비 기업,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도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적어도 앞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정 구간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기대감이 약간은 소멸되었고 그것은 관련 기업의 주가의 약세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슈가 한번 크게 불어닥친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기보다는 우선 이슈에 따라 기대감이 소멸되었으니 앞으로 다가올 다른 섹터를 눈여겨보고 그러한 기업을 관심 갖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당장은 기대감 재료 소멸이 됐지만요. 앞으로 또 애플도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좀 가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때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처음이 크다는 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예전과 같은 큰 파동을 기대하고 그 종목에 들어갔을 때 결과가 그리 좋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나 파동은 처음이 가장 크다는 것을 토대로 이후로 애플과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올지라도
단기적인 파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는 성장성이 뛰어날 것이니 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나아질 것이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보유만 한다면 한편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처럼 주가 그리고 투자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매우 장시간 크게 올라가는 장이 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든 작은 파동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장이 더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가고 보유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다시 또 원전을 강화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자체는 약세를 보이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가장 핵심은 수주예요. 수주인데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11차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에 초안을 보면 신규 원전의 건설은 2+1기 그렇다 보니까 총 3기 정도가 컨센이고 여기에서 3기 이상 또는 소형 모듈 원전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주들은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 설계는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이 하고 주기기 파트는 두산에너빌리티, 보조기기 파트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BHI 이런 기업이 전체적인 담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실적의 체력 같은 경우가 부담스럽지 않은 게 BHI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기업이 있고 한전기술은 블록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차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 신규 원전 2+1에 더해져서 한 4기 정도의 여기 소형 모듈 원전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원전주 반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너지 계획이 3기 정도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3월에서 4월 정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발표가 있을 텐데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2가지 요소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업의 가치 또한 거의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전기술이라든지 BHI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의견 들으시면서 PB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원전에 대한 인사이트 네. 어떠신가요? 비슷하면서 조금 상이한 면이 있는데요. 적어도 현 정부 들어서 원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과 있다는 정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부가 이제 앞장서서 수주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이러한 수주 잔고를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6가지 단계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첫째가 수주이고요. 두 번째가 설계, 세 번째가 시공, 네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 다섯 번째가 연료 공급, 마지막이 A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주는 기업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정부가 주체입니다. 열심히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유럽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그래도 수주는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이런 시공과 주기기 제작에 담당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주기기 제작, 시공 여기에 따른 마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듯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자회사인 우진엔텍이 이렇게 상장을 했음에도 네. 그리고 그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옴에도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기타 한신기계라고 하는 기업 또한 주가가 중간중간 오름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결국에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추세를 본다면
적어도 하락 추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너무나 큰 수주가 이루어지거나 정부 차원에서의 원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급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도래를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고요. 네. 앞으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전력에 대한 공급이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사실상 생산 단가 또한 원전이 가장 낮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전 정부에서는 이 원전을 조금 어렵고 약간 폐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대략 2년 정도 전부터 유럽에서도 원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정 산업으로 분류를 해 나가면서 오히려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가 각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은 꽤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주식시장은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저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섹터가 너무 잘 가면 원전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주가 흐름이 괜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의 추이는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래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 종목을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겠지만 주가 자체는 그렇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철강 주요 종목들의 상승률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철강 시황이 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철강 관련주들도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최근의 흐름은 어땠나요? 대표적으로 저 PBR주에 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정책 안에서 교집합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점이 단행이 될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3월에는 중국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작년도 재작년도 모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경기 민감주와 함께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중국과 연관된 종목들이 주가가 강했었는데 양회 때 GDP 수준만 얘기를 하고 실제 경기 부양은 단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그 기점으로 주가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양회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의 경기 부양 단행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왜냐라고 하면은 중국이 코로나19 때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썼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개입하는 정도가 주식 시장의 부양 정도의 자금만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경기를 드라이브할 재정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확인할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대규모로 단행할 만한 당위성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강주라든지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할 때는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그 부분은 중국의 경기 민감에 대한 부분, 경기에 대한 부양이 당위성이 있을 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제품가보다 원재료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나라의 저 PBR 이 부분과 결부돼서 반응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저 PBR과 관련된 매력도 있다라고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PB님께서는 철강주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관심주가 또 있으실까요? 네, 관심주는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요. 네.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 있는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경제 부양책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마찬가지로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GD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항목들을 보게 되면 대략 25%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리 정부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건설 경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나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 지속적인 부양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경제를 크게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뿐만 아니라 GDP라고 하는 항목,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타 국가에 비해서 매우 기형적인 GDP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국가는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55%에서 60% 수준인데 참고로 미국은 70%가 넘어가고요. 중국은 40%가 안 됩니다. 민간에서의 소비가 잘 안 되는 국가이다 보니 GDP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GDP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정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철강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매출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의 개선으로 크게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기업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만 한번 대응해 보는 것 그렇게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